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전쟁이 멈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신냉전 체제가 고착화되고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1년이 됐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래 전쟁할 줄 혹시 예상은 하셨습니까? 예상 못했죠. 네. 예, 예상 못했고 뭐 전쟁이 뭐 1년씩이나 가게 된 거는 뭐 우크라이나 요인도 있고 러시아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우크라이나 차원에서는 리더십을 포함해 가지고 국민들이 나라를 꼭 지키겠다는 그런 그 결사항전 의지하고 또 미국하고 이제 서방이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거 이게 크게 좀 작용한 것 같고요. 네. 러시아가 뭐 기대 이하의 어떤 그 졸전을 좀 보인 거는 뭐 결국은 저는 뭐 그게 권위주의 체제에서 가져오는 그 한계다. 권위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뭐 한계는 부정부패가 이제 굉장히 심하고 예. 또 의사결정 구조도 굉장히 폐쇄적이고 또 소수 중심의 이제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투명성이 좀 보장이 안 되는 거, 막 경쟁이 보장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나지 않았느냐. 네. 또 이제 뭐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미국 합참의장 같은 경우 뭐 이거는 뭐 전략과 전술, 작전 모든 면에서 러시아가 완패다. 그런 이제 평가를 했더랬는데요. 뭐 아까도 말씀한 대로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난 8년 동안 군 현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왔고 예. 또 21세기 전쟁에 맞는 AI 뭐 네트워크 전쟁이라고도 하는 상당히 좀 그 첨단 어떤 그 전쟁을 좀 잘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러시아는 뭐 굉장히 조금 그 아웃데이트된 그런 전략과 전술을 보인 이것도 굉장히 좀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았나.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도 뭐 잘 싸웠지만 네. 그 우크라이나 뒤에는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그 지원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48개 국가에 러시아 경제에 동참하는 국가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경제 지원을 해왔던 뭐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 1년을 지켜보면서 제일 큰 발견은 자유민주주의가 경쟁력이 있다. 아하. 지금 48개 나라들이 보면 다 자유민주주의고 다 선진국이에요. 우리 국제 유엔기구에 한 200개 회원국이 있다면은 정말 그 중에 이제 150개 나라는 뭐 한 100개 나라는 침묵을 지키고 또 일부 나라는 뭐 러시아에 이제 동조하고 그러는데 네. 정말 이제 한 48개, 50개 이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 적극적으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조금 자유민주주의 경쟁력에 대한 좀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뭐 저희 외교부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추가 지원을 발표한 것처럼 예.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그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이제 러시아 전쟁하고 저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네. 이번에 이제 뭐 그 국제사회에서 어떤 그 지지를 받지 못한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유엔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 유엔은 뭐 아시는 대로 이제 평화하고 인권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라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주권하고 독립하고 영토 보존을 하는 게 이제 기본인데 푸틴 대통령은 무력을 통해 가지고 영토의 어떤 변경을 시도하는 거 이거는 뭐 상당히 이제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만약에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의 시나리오가 성공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전 세계에 이제 그 골목 대장이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럼 뭐 무력 가지고 이제 그 영토 변경을 시도하려는 뭐 그런 움직임들이 많을 텐데 뭐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뭐 국제사회가 반드시 이 푸틴 대통령의 시나리오는 막는 게 추가적인 평화라든지 추가적인 번영 또 추가적인 그 자유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아마 대사님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도 계셨고 네. 블라디보스토크에도 계셨기 때문에 양쪽 네. 나라를 좀 더 다 아시더라고요. 네. 혹시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현지 소식 좀 들은 거 있습니까? 뭐 우크라이나 쪽은 뭐 저희가 수시로 좀 듣고 있고요. 네, 네. 뭐 러시아 쪽은 뭐 제가 직접 듣는 바는 없고 언론을 통해서 좀 청취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쪽은 참 놀라운 거는 그래도 이 어마어마한 지금 참 국가적인 그 난국인데도 네.
국민들이 대단히 침착한 것 같아요. 대단히 침착하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지켜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좀 수호해야 된다는 이런 결의가 상당히 강하고 또 최근 여론조사에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날 우크라이나 방문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힘인지 95%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런 자신감 이런 걸 보면서 우크라이나 상당히 큰 좀 변화를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앞서서도 이제 유엔이라는 네. 국제 기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문제는 유엔이 하는 일 중에서 이제 제재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강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과연 이 부분이 러시아를 어느 정도 압박할 수 있느냐라는 우려의 이야기는 나오거든요. 늘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유엔 총회 개최해가지고 러시아 규탄안이 이제 5차례 통과됐고요. 네. 오늘 또 통과된 거 보니까 6차례고 또 유엔 인권 이사의 이사국 러시아의 지위를 박탈했거든요. 또 그동안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로 안보리에 이제 10여 차례 상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중국하고 러시아의 이제 반대로 이제 다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엔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이런 러시아 규탄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국제 여론이 상당히 이제 친 우크라이나 반 러시아 쪽으로 될 가능성이 많고요. 푸틴 대통령이 얘기하는 전쟁의 어떤 정당성, 명분에 대한 설득력을 상당히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의 이미지도 많이 실추하고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사기도 이제 올리고 또 국제사회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다든지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상당히 그런 상징적인 효과, 실질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효과들이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제재 못지않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남은 1년 지난 동안 별로 성과가 없었다. 지난 1년 동안 좀 세게 한번 붙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총공격 이런 준비가 좀 얘기가 나오던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미 이제 총공격은 시작되었다. 그런 진단들을 많이 하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3월부터 4월 우크라이나의 라스푸티자라는 이제 해빙기에 땅이 이제 진흙탕이 돼요. 그럴 때는 이제 탱크라든지 이제 기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러시아가 전쟁할 수 있는 총공세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잘해봐야 한 2주 남짓 돼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지금 기존보다는 러시아 병력이 더 투입된 거는 맞지만 이걸 저희들이 생각했던 30만, 50만이 추가 투입되는 이런 규모의 이제 총공세는 아직까지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면 이제 러시아군이 앞서서 여러 가지 좀 예전의 무기 체계 그리고 소통도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년 차 되면 좀 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약간 팽팽한 전쟁의 기운이 좀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까?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라서 답변하기는 좀 그런데 생각보다 러시아가 좀 학습 효과는 좀 늦다. 또 생각보다 우크라이나는 학습 효과가 굉장히 빠르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자체 무기보다는 서방의 이제 무기를 지원받아 가지고 정말 자기들이 해보지 않는 그런 새로운 무기 가지고도 굉장히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략과 전술 면에서도 정말 AI 네트워크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상당히 좀 학습이 좀 빠른 측면에 러시아는 아직까지 큰 전략과 전술에 큰 변화는 안 보인다. 그리고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 같이 이제 참호전이라든지 상당히 인해 전술이라든지 소모전이라든지 지구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현대 시대에 맞지 않는 전략 전술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러시아의 어떤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바흐무트라는 7만 되는 도시, 그걸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려고 지금 6개월째 지금 공격을 해왔는데 아직도 이제 점령하지 못한 상태고 또 최근에 영국의 어떤 국방 관련되는 일간지에서는 러시아가 지금 91m 100야드 진격하는데 2,000명의 사상자를 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뭐 1년 전보다는 낫겠지만 러시아 어떤 그 획기적인 뭐 전략 전술과 작전의 어떤 그 변화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그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어떤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의사결정 과정도 굉장히 오픈돼 있다든지 현지 지휘관한테 상당히 재량을 주는 이런 그 어떤 그 문화를 갖다가 바꾸고 전략과 작전을 갖다 바꾸고 하는 거는 뭐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큰 변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러시아의 장점은 우크라이나보다는 훨씬 뭐 병력 면에서나 장비 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네. 또 러시아의 또 전통적인 특징은 상당히 이제 지구전 같은 거, 소모전 같은 거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나아지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또 쉽게 러시아를 또 물러내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좀 잘못하면 지리한 소모전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국민 연설을 보면 이제 올해 전쟁에 꼭 승리할 것이다,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도 좀 내비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문제는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방이 어느 정도 계속 지원하느냐에 달린 거겠죠. 네, 맞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정말 눈물겹도록 그 결사항전을 하고 있고 네. 또 서방이 지원한 뭐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는 이제 뭐 자급자족이 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이 뭐 절대적이고요. 또 뭐 전쟁 1년을 통해서 또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히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피해도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서방이 인내심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인가 이게 이제 큰 그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뭐 우크라이나도 그런 약점이 있다면은 네.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그 균형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하고 그나마 이제 중국이 좀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네.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전에 나왔는데 러시아와 중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네. 하겠다. 네. 그리고 나서는 러시아 상품에 대해서 관세도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지금까지 뭐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에 취할 수 있는 제재는 뭐 거의 다 동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뭐 다른 포럼에서 단기적으로는 뭐 제재 효과는 뭐 크게 안 보인다. 그래서 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는 뭐 상징성은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있을 거라는 건 뭐 그렇게는 안 보이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중국에 이제 어떤 내용이 됐건 중국에 대한 제재는 그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또 최근에 뭐 정찰 위성 그 격추를 놓고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에 상당히 지금 설전이 오고 가고 있는 가운데 네. 또 중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재를 하겠다는 뭐 이런 그 의도가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제재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러나 또 미국이 이제 또 중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한다는 거는 제재 전체 어떤 그 틀을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죠. 미국은 미국대로 제재를 하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이제 그런 어떤 그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뭐 아마 적절한 수준에서 좀 공감 내지는 뭐 이해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벌써 1년이 된 이 전쟁 어떻게 하면 끝을 낼 수 있을까요? 예,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전쟁의 본질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어떤 체제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는 뭐 아주 기본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도 이제 우리가 이제 권위주의나 자유민주주의를 떠나서 유엔의 질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계속 좀 선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어떤 그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 전쟁은 뭐 성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그 좀 전쟁이 많이 가기 때문에 뭐 바라옵기는 뭐 중국이 이제 또 중재 의사를 밝혔는데 중국이 좀 중재를 좀 잘해서 적절한 시점에 좀 서로 간에 좀 전쟁을 좀 조기에 종식시키는 그런 좀 중국이 좀 건설적인 역할을 좀 기대를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대공세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제 뭐 4월, 5월 라스푸티차 끝나면은 서방 무기도 도착하고
그때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대공세가 시작된다고 전망들 하고 우크라이나 군사적인 좀 우세가 있을 거다. 그러나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를 다 몰아낼 그런 수준은 아닐 거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그 군사적인 쌍방이 한번 대공세를 치르고 나면은 군사적인 균형을 좀 찾고 또 중국 같은 나라가 또 적극적으로 좀 중재를 하고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피로감이 있고 뭐 서방은 서방대로 피로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솔루션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가 잘 싸울 수 있도록 또 유엔의 질서가 지켜질 수 있도록 또 유엔의 결의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